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세르반테스의 개혁사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개혁사상이라고 한다면 연결될 사람들이 이제 인문주의, 그리고 거기 인문주의를 얘기한다면 이제 당시에 에라스무스라든가 토마스 모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먼저 그 아드 퐁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아마 교회에서는 보통 그 성서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로 말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아드 퐁테스는 원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은 두 가지의 형태로 발전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원래 이 단어가 주었던 의미대로 본다면, 이태리 중심의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 로마의 원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자각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과거에 그 그리스 시대부터 왔던, 그리고 로마 시대에 왔던 그 이태리의 그 과거 전통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그런 의미의 그 아드 퐁테스 개념이죠. 이것이 결국은 르네상스적 인문주의를 낳았다, 풍성하게 발전시켰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림에서라든가 음악에서, 그리고 문학에서 이런 경향들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아드 퐁테스의 개념은 성서의 원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런 교회나 성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거, 이 성서의 원전, 비블리아로 돌아가자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 교회의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얘기한 그 이태리 그 우마니스모에 대해서 독일, 네덜란드, 이 북유럽의 개념의 그 성서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것은 또 휴머니즘, 우마니스모 크리스티아노라고 하는데요. 크리스찬 휴머니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루터의 레포르마, 리폼, 종교개혁까지 연결되는 것이겠죠. 종교개혁의 두 특징을 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에라스무적 종교개혁, 루터적 종교개혁으로도 또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에라스무적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크리스찬 휴머니즘의 개념이죠. 약간의 절충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뭐 과격하다고 말도, 더 과격하다는 말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실천적이죠. 사회운동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격하다고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타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약간 모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독교적이다고 하는 신중심의 사고방식과 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주의적인 생각들이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그 신을 떼놓고 볼 수 없는, 인간 중심이지만 신을 떼놓고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상정해야 되겠죠. 물론 이태리의 휴머니즘 역시 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죠. 완전한 인간주의는, 그리스 로마가 얘기했던 인간주의는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적 가치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세르반테스와 함께 살펴볼 것은
크리스찬 휴머니즘의 에라스무적 사고는 보통 이제 교회 개혁, 그 다음에 이 성직자들의 어떤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타깃이 될 것이고, 루터의 레포르마, 종교개혁은 성서에 대한 연구죠. 깊은 연구. 그래서 이제 자국어 중심적이죠. 이제 성서가 이제 자국어로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성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후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게 근대로 들어온다는 이제 신호가 되겠죠. 구텐베르크 인쇄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콜럼부스의 그 아메리카 발견,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함락되는 것들, 뭐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루터의 1517년 이런 종교개혁 선언문 발표와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페인은 이런 레포르마에 대해서 꼰트라 레포르마의 대표적인 나라고, 이러한 레포르마와 꼰트라 레포르마를 통한 스페인, 그리고 크리스찬 휴머니즘이 팽배했던 뭐 이게 뭐 금지되어 있더라도 그 사고에는 깊은 뿌리를 스페인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스페인 바로코에 깊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드폰테스, 원주로 돌아가는 개념에는 두 가지 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그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엘로퀴오 델라 로쿠라라고 하는 책과 토마스 모어의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들은 그 출판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작자의 나라뿐만 아니라 어쩌면 유럽 전체에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이 베스트셀러 축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돈키호테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많은 지식인들이 읽고 인식을 하고 토론하고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세르반테스는 분명히 이 작품을 읽었을 것입니다. 작품에도 좀 많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광기라고 하는, 미쳤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돈키호테의 주된 뿌리이기도 하죠. 그 당시 스페인의 대학을 얘기한다면은 살라망카 대학과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 있는 대학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살라망카 대학은 뭐 콜럼부스와의 연계선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오래된 대학이고, 알칼라 대학 역시 오래된 학교죠. 지금의 이제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이 이 뿌리를 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마드리드에서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제 가면은 되는 이 알칼라 데 에나레스라고는, 지금은 작은 도시입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대학교가 있었고, 중요한 것은 세르반테스가 여기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냈고, 뭐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은 이 도시 자체는 교육,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인문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학교에서 얘기가 되어 있고 많은 책들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르반테스는 후안 로페스 데 오요라고 하는 선생을 두게 되죠. 이게 이제 지금도 마드리드에 가면은 오요스의 집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세르반테스가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문법도 배웠을 것이고, 수사학이라든가 기타 지금 얘기하는 이 인문주의적 사상에 대해서도 이 선생으로부터 배웠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안 로페스 데 오요스는 1511년부터 1583년까지 생존했는데요. 대표적인 스페인의 에라스무스 추종자이기도 하고, 이제 인문주의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개인적인 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왕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세르반테스는 잘 아시다시피 유태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적 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보는 눈이 또 다른 개념에서 기독교의 개혁적인 부분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와 세르반테스의 연결은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고, 혹시 이제 다음에는 많은 이제 시간 동안에 좀 깊이 이 둘의 관계, 뭐 만나는 관계는 아닙니다만 책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맺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르반테스에 남겨져 있는 이 개혁 정신은 이제 직접적으로 작품에 확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르반테스라는 작가의 작품은 돈키호테는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선전하고 뭐 선동하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겠죠.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해서는 출판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어떤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작품은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실제 우리가 이 작품 돈키호테가 가지고 있는 문학성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를 이제 세르반테스를 읽었다고 그랬는데 많은 부분이 또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자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에라스무스의 그 개혁 정신, 크리스찬 휴머니즘, 우마니스무 크리티아노가 이 교회의 어떤 개혁적인 것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었고, 교회와 성직자들의 문제들, 뭐 이것들을 이제 했다고 했는데, 이 돈키호테에 나오는 성직자의 모습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키호테와 산초의 어떤 개혁 정신의 어떤 그 칼끝은 어떻게 보면 성직자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 당시 뭐 라사리오 또르메스의 모험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보면은 대부분 교회에 관련된 인물들,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부정이 많이 보이게 되죠. 뭐 면죄부 판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데 그 이권에서 이권 31장이군요. 여기서 이제 자리의 문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작 부부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상석을 이 공작 부부가 돈키호테한테 주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돈키호테는 자리 양보, 그러니까 한 그 두 공작한테 안 된다. 이 자리는 상석이니까 당신이 앉으라고 했는데 하도 그 공작 부부가 이렇게 그 권을 하니까 상석에 앉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바로 앞에 성직자가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석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산초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산초가 이런 말을 하죠. 어르신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좌석 문제로 우리 마을 가까운 데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좌석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돈키호테가 그 상석에 앉았는데 그 상대방 바로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성직자였죠. 이 사제가 이제 하는 말이, 그대 그 대가리 텅 빈 친구여, 누가 그대 머릿속에 그대가 방랑기사이고 거인들을 이기며 망나니들을 휘어잡는다는 생각을 집어넣는가? 그래, 그 모양 그 꼴로 잘 살아보게. 그러나 이런 소리나 듣게 되겠지. 그대 집으로 돌아가서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나 키우고 그대 재산이나 돌보라고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며 빈둥빈둥 허송세월 하면서 사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웃음거리나 되면서 살지 말고 하면서
그 상대 앞에 있는 돈키호테한테 면박을 주게 되죠. 요 이제 자리 문제에 있어서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도 나오죠. 상석은 식당 위쪽의 단 위에 있는 한층 높은 식탁에서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식당 내의 사람들을 전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자리죠. 근데 이 자리 교회가 있을 경우에는 성직자가 우대를 받게 마련이어서 시포그란투스 부처와 같이 앉습니다. 거기 통치자와 이 사람이 이 성직자가 같이 앉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서양 유럽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아무리 그 유토피아를 얘기한다 해도 거기에는 크리스찬 기독교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먹을 수가 없는 거죠. 꼭 집어넣다고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약간 타협적인 개혁, 그런 모습으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도 이 자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은 게 눈에 띕니다. 이제 돈키호테는 앞에서 이제 이 사제가 얘기를 하니까 돈키호테가 화가 났죠. 그 대중 앞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나를 비난한 것은 적어도 건전한 비난을 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편안한 삶을 찾지 않고 훌륭한 분들이 불멸의 자리에 오른 그 엄약한 길을 찾아보낸 세월이 허송세월이며 헛된 짓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 방랑기사의 자기가 같이 방랑기사의 삶을 갖다가 사제가 완전히 내려 눌렀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돈키호테가 대단히 화를 냈고, 한 번도 기사도에 좁은 오솔길을 밟지도 들어가 보지도 못한 공부한 학생들이 나를 머저리로 모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거기서 표현은 뭐죠? 이 성직자, 이 사제는 공부만 하지 실질적으로 세상을 잘 모른다는 개념이죠.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살면서 이제 성직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같이 세상을 걸어서 다닌 이런 사람들과는 개념들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험하게 살아온 자기들을 해석하고 판결하고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핀잔을 주고 뭐 그런 모습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좀 더 깊어지면은 돈키호테의 한계로 나올 수가 있는데, 세르반테스는 얕게도 이 정도만 가고 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작품을 검수했던, 뭐 작품 검수한 사람들은 알카라 데 헤나레스의 신학 교수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작품이 이건 이제 맞다 틀리다, 뭐 출판해라 마라 또 빼라 하는 것들이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작가가 자신들을 욕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때는 당연히 빼라고 했었겠죠. 근데 이제 세르반테스는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돈키호테 1권에서는 이런 의식이 더 심했고,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에 세르반테는 좀 자신감이 붙어서 2권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이제 비판의 글을 이렇게 이 정도까지라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사제한테 불만이었던 것은 이제 2권 32장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사제가 누구한테 불만을 가졌냐면은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돈키호테 산초에 대해서도 미워하게 됐지만, 공작 부부한테서도 이제 불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공작 부부가 사제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래 돈키호테 작품을 읽고, 물론 사제도 돈키호테 작품을 읽은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공작 부부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내가 놀리겠다, 한번 지켜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제가 화를 냈던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식탁에서의 대화 중에 돈키호테가 이제 겁이 났죠. 왜 겁이 났냐면은 이 사제가 나서서 말이 세져 버리면은 공작이 산초한테 이 총독자리를 준 것을 물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돈키호테가 산초한테 무릎을 꿇어 산초, 각하께서 자네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발에 키스해드려야지. 요 얘기는 이제 선수를 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확정을 짓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초는 시키는 대로 했고, 성직자는 그걸 보고는 극도로 기분을 나빠하며 식탁에서 발딱 일어서서 말을 했다. 사제의 이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만 각하도 이 죄인들과 똑같이 어리석다고 하고 싶네요.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았는지 똑똑히 좀 보세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의 그 미친 짓을 자꾸 부추기시다니요. 각하께서는 이 사람들과 계십시오. 이들이 집에 머무는 동안 저는 제 집에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더 이상 말도 없이 식사도 하지 않은 채 횡 가버렸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사제가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위를, 산초, 그러니까 자리에 있어서는 이제 돈키호테한테 상석을 줬으니까 대단히 기분이 나빴고, 또 산초라고 하는 이 돈키호테의 하인한테 이 총독이 자리를 준다는 거, 이것도 대단히 못마땅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이 이제 사제였죠. 그만큼 사제의 파워가 세졌다는 것이고, 이걸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 중에 사제가 거의 이런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작품 중에 사제들도 좀 여러 번 나오게 되죠. 돈키호테의 마을 친구도, 이발사도 있고, 이제 사제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그 기독교적 그 의식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교회나 성직자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있는 게 이제 돈키호테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산초가 이제 그 바라타리아 섬의 총독이 된다는 것은 어떤 또 한편 또 예식이 필요하죠. 의식이 필요한 거죠. 종교적인 의식이 필요하죠. 교회에 들어가서 사제의 또 뭔가를 이제 의식을 받아야 되는데, 저기 산초가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들 즐거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 성당에 들어간 거죠. 그들은 대단한 행렬을 이루며 마을 성당에 있는 대로 그를 산초를 모셔가더니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는 우스꽝스런 예식을 치른 다음 산초에게 마을 열쇠를 전달하고 그를 바라타리아 섬의 영원한 통치자로 받아들였다. 돈키호테 2권의 4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꼰 알구나스 리디쿨라스 세레모니아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디클러스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예식으로 이제 형식적인 어떤 통치자로서의 어떤 예식을 치르는 거. 교회에 가기는 갔습니다만, 성당에 가기는 갔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 작품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인들은, 영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공자 부부의 미션을 이미 받고 하는 연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이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디쿨로스한 그러한 예식을 치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종교적인 형식의 그 예식을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산초의 총독직을 주는 이런 행사에서도 별로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렇게 세르반테스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광기의 창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또 한편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작품도 뭐 두 개 다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읽어보면서 이 세르반테스의 사상을, 그리고 돈키호테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 생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인문주의적 어떤 자세, 사상, 생각들을 함께 연구해 보는 것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